약간 속도 있게 나가겠습니다. 자, 다 들으셨나요? 45번부터 보겠습니다. 45번은 자,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요약집 39쪽하고 42쪽에 있는 사항인데 시가화 조정구역 옳은 것 1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다 도시군가로 결정하고 맞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가 결정은 언제 효력을 잃게 되냐?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꼭 아시고 다음 날 맞고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할 때는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해서 고시해 주는데 몇 년 이상 몇 년에 범위에서 정해서 고시할까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래야 되죠. 3을 5로 15를 20으로 꼭 수정하시고 3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주택의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은 뭐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허가받아야 돼. 그래서 신고가 틀렸습니다. 신고 주부리고 3번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지만 주택의 신축은 일체 금지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기득권 보호인데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과 공사를 계속 하려면 미리 3월 이내에 무엇을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요? 신고. 그래서 마지막에 허가를 받았다 집어버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설치도 무엇을 받아야 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신고를 하고 그 말 지우고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사항은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6번 이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43페이지 있는 건데 이 도시에 있는 땅에 있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시장, 장례식장, 폐차장, 종합어리시설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된다. 하야 한다 주버리고 할 필요 없이 하야 한다 주버리고 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래 이것은 법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필요 없이 설치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맞습니다. 2번은 347쪽에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실시의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시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면 그때는 매수 청구가 인정되죠. 347쪽에 있다.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자 3번은 52쪽하고 53쪽에 있는 건데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에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구소가 있다. 이 시장구소는 자기 지역에 이 도의사가 결정했던 건이라면 자기가 해제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틀렸어요.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걸 지워버리고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말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도의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요? 도의사님한테 풀어주라고 신청해야죠. 그래서 그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 해제를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도의사한테 신청하면 도의사가 받아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에 해제 결정해 주죠. 우리 요약집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4번은 50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도의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의사와 군수 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야 네가 좀 부담해야 한다라고 이익 받은 그런 군에게 바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 더 주라 못 주겠다 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결정한 바에 따라야 된가? 행정안전부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렸습니다. 50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5번은요 45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계획을 걸쳐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 관계 그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야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 뒤에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가 시행자가 된다 그 말 줘버려요. 사업 면적이 그부터 끝까지 줘버리고 자 지금 이렇게 A씨하고 B씨에 걸쳐서 B군에 걸쳐서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 이쪽 시장하고 이쪽 군수가 만나서 야 이거 사업 누가 하도록 할까? 내가 하겠다. 아니면 네가 해라 라고 둘이가 만나서 시행자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근데 협의가 성립되면 그대로 끝나겠죠.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럴 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 장소가 같은 도인 충남이다. 그러면 도사님이 야 네가 해 라고 시행령을 지정 고시해줍니다. 그러면 그자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가 자 서울특별시 땅이고 여기는 경기도 소속인 부천시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때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서울특별시장하고 이쪽 시장이 만나서 시행자에 대해 협의를 해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도의사가 야 네가 해라. 네가 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시하고 도의사가 급이 같은데. 그래서 이때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네가 해 라고 하면 그자가 시행자가 된다. 그래 같은 도에 속하면 누가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도의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은 누가 시행자를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해준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써보십시오. 불러드릴게요. 같은 도의 소관대회는 도의사가 시행령을 지정고시하고 같은 도의 소관대회는 도의사가 시행령을 지정고시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시행령을 지정고시한다. 45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자, 됐나요? 자, 체크하고 47번은 52쪽부터 요약집 52쪽부터 53쪽에 있었던 건데 그냥 그 박스 그대로 자주 읽어두십시오. 자, 도시 군계획 시설정 해제 공고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특광 특특 시장수를 지자체장을 합니다. 지자체장은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이 지날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건을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냐면은 10년. 그렇죠.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그런 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건이 있다면 그 건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등등 이런 건에 대해서 바로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정례 연다든가 임시 기간 중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보고를 해야 한다. 어디다 보고하는가? 지방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나 받으시고 이때 지자체는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그런 시설 중 바로 시설정이 해지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로부터 다시 몇 년마다 지방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냐? 2년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장기 미집행 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이때 지방에서는요, 야 사업하기 싫으면 풀어줘라 라고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하는 경우는 지자체장에 의한 보고가 지방에 접수된 날부터 바로
며칠 이내에 해제 공고 서면을 지자체한테 보냈냐? 90일. 90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장기 미입회 도시 군객시설 해제 공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바로 해제 공고 받은 날부터 몇 년에 해제 결정해야 하는가? 1년. 맞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시장 사건 있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사가 결정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그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도사에게. 그래서 도사가 나와야 되고, 이때 도시 군객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년에 해제 결정을 해준가? 1년. 자, 그래서 기억은 10년, 니은은 2년마다. 3번 디귿은 90일. 4번 맞고 5번 미음은 도사. 국장이 틀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48번은 요약집 62쪽에 있는 건데, 자, 개발행위 허가다 틀린 거. 1번이 틀렸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 동함이. 확대를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허가. 그것도 써놔요.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축소할 때는 변경 통지만 하면 됩니다. 축소했다고 치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확대했다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는 허가를 받죠. 확대할 때는.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봐도 되지 않겠냐.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 하나 볼까요?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바로 공사 끝나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토법상 중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49번. 이것은 71조부터 72조까지 있는 건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이다. 틀린 거. 4번이 틀렸죠. 너무 쉽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몇 조부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까? 10만. 그래서 틀렸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2번 지문은 함정감이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2번.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7가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시설. 그리고 대학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학을 제한 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대학은 필요 없고 대학을 제한 학교. 이렇게 대학을 제한 학교의 설치가 필요해서 제한다. 어디? 어디가? 4번이요? 그래. 뭐야죠? 두 가지 틀렸네. 맞아. 또 수정할겠네. 4번. 지방으로 수정하세요. 지방. 거기도 수정해야 돼. 두 가지 틀렸네. 그래, 중앙을 4번에 셋째 줄 중앙을 지워버리고 지방. 두 가지 수정했네. 정확히 틀린 데를 잡았네. 그래, 기반시설 부담을 4번 다시 한번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최소 10만 정도 이상으로 규모로 지정하고 병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주민 의견 꼭 들어야 되고, 지정권자가 누구냐면은 지정에 따라 맞춰봐요. 특광특특시장으로 이렇게 쓰나요? 지정권자가 특광특특시장으로 이렇게 쓰나요? 특광특특시장으로 쓰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권자이므로 그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지방도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 자, 그 다음에 1번은 없다가 중에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빌딩은 같은 장소에 절대 중첩 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반시설 부담객은 개발 빌딩과 애호지겠다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3번 지정을 꼭 해야 될 장소가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 표현하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적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 1년 다음날에 해제문다 받으시고, 50번 이것은 27쪽부터 28쪽까지 있는 건데, 자, 용도적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만 틀렸네요. 제1종 일반 주거지다 적으시고
저층주택 중심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걷다 줄 것이고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걷다 줄 것이고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걷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요. 제3종 일반 주거죠.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뭐란다? 제3종 일반 주거죠. 1종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통과하고. 51번 국토협상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용도 지구는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으로서 무슨 장소의 제한을 강화하나 적용하고자 정하냐? 용도 구역을 지워버리고 구역만 주고 용도 지역으로 수정해야 돼. 용도 지역. 그래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한 것이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 위에다가 2차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용도 지구를 정할 수 있죠. 2차적으로. 그래 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를 중첩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용도 지구가 정되면 이 용도 지구는 그 밑에 있는 용도 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행위 제한을 강화 적용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정하지. 그리고 다 도시군으로 결정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만으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그때는 그 위에다가 용도 구역을 정할 수도 있죠. 용도 구역. 그래 용도 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으로서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용도 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용도 구역을 통해서 용도적과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근데 봐보세요.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3학년을 향해서 2학년이 뭐 강화 완화 할 수 없다고 알겠죠? 근데 2학년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강화 완화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용도지구란 토지용에 대한 제한,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이런 무슨 장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적용하기 위해서 정한다? 용도지역. 그래서 구역만 지으시고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2번에서는 시도사고 대도시장은 지네들 지역에 최근 그 10년 이내 이해상 바로 여러 가지 풍수의 산세 같은 동일한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 향후 동일한 재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엇을 꼭 결정해서 지어야 되냐? 방제주고 그다음 합쳐 방제주는 꼭 결정해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한다 했다 체크하고 3번하고 4번은 49페이지 있는 건데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그때 체크해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다 무상으로 관리청에게 소유권을 귀속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종래의 공공시설 어떻게 되냐? 허가를 받은 자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합니다. 그때 줄까 봐요. 종래의 공공시설을 할 때 행허가를 받은 자에다 동안 줘봐. 자가 누구냐? 행정청이죠. 그래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다 귀속시켜줘요. 그거하고 4번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4번은 이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딱 포인트 잡고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의 허가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바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줍니다. 근데 바로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거기다 체크해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거기다. 그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차이가 있죠.
행정층일 때는 무상으로 다 공짜로 소유권을 줘버린데 행정층이 아닌 자일 때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의 상당한 범위에서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5번에 했으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52번 30페이지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용도죠.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아파트 건축 허용지역 이렇게 써놔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거 꼭 받으시고 그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2종부터 해서 걸린 상업적 그런데 5번은 바로 일반 일종 전용 주는 아파트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1번부터 4번까지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전부다. 아파트는 알죠? 주택을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다? 5개층 이상인 아파트 공동체 말하죠.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공동체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 국토에서 도시역이 있고 도시적, 도시역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있잖아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있죠. 그 다음에 관리적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보존이 있는데 여기 비도시적인 보전, 생산, 계획가지고는 4층에 밖에 질 수 없는 땅이니까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어요. 농림, 자연 보존은 더더욱 아파트 지지 못해요. 녹적도 보전, 생산, 자연녹지인데 다 4층에 밖에 못 지니까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적이 6가지 있잖아요. 전용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1종, 2종, 3종, 준 주거지 있잖아요. 6가지 있는데 6가지 지역 중 1종만 무조건 안 돼요. 알겠죠? 나머지 지역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4가지 있잖아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유통만 안 되고 돼요. 3가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공업적은 준 공업적만 되고 전용 일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새겨져야 되죠. 자, 53번. 이것은 102쪽에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구역 수평이 다 틀린 거. 1번은 읽어보시고 2번도 읽어보시고 1번, 2번 묶어서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그네들이 전부예요. 특광, 도지사, 대도시장하고 국장만 지정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은 그네들이고 3번 대도시장을 제한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 자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있다가 틀렸어. 있다 주부리고 없다. 옆에 있다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는 자냐? 줄 거 봐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한테 줄 것이고 지정 요청자임 이렇게 써놔요. 지정 요청자임. 102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지. 지정 요청자임.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얘네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요청하죠. 자,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고 54번.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증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1번은 우리 요약지 106페이지 있습니다만은 1번은 그 자체가 한 문제감이니까 잘 106페이지를 통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106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원칙 개발계를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외주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구역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주로 투기바람이 우려되는 장소일 때 그렇다고 그랬죠.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호지역에서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개발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정할 때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 시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되어 개발할 때 30% 이하. 이 수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발구역 공모해서 개발할 때. 그래요. 1번 맞고요. 2번. 2번은 바로 의제 간주 규정이죠. 이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정하면 그 땅은 국토법상 도시적 및 지구단위로 결정되어 고유성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비도시역에 지정되어 있는 취락주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다 정했다면 그러하지 않다라고 알으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는가? 200만을 지우고 330만 이 수치 중요하죠.
107페이지 있습니다. 107페이지인데 거기에서 포인트 잡아봐. 서로 좋아 그 말. 서로 좋아. 서로 좋아. 그래 거기다 줄 거야.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일학 등의 기능 거기다 줄 것이고 이걸 약자로 복합적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를 꼭 수비해야 될 대상 면적 얼마 이상일 때 그러냐? 330만 제곱미터 이상. 이 수치 중요하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4번 지문. 도시발구로 정할 수 있는 규모. 이건 수치 꼭 암기해야 돼요. 105페이지인데 요약집 150페이지 있는데 105페이지 있는데 도시발구역 지정규모는 꼭 달달달 외워야 돼요. 거기다 조그만 하나 써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도시발구를 지정할 때 주거지역에다 지정할 때는 최소 얼마 이상 있어야 될까요? 1만. 1만이 안 되면 지금 못해요. 1만 이상. 상업적도 1만 이상. 공업적은 얼마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을까요? 오, 그래 3만 정도. 3만이 안 되면 지정 못해요. 녹지역 중 보존 녹지는 지정 못합니다. 법적으로. 생산 녹지, 자연 녹지역도 1만 이상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도시적 여거지역에다 정할 때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일까? 30만. 다만 외주로 아파트 10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얼마만 있어도 돼요? 10만. 그때 초등학교하고 4차 이상의 도로 연결성이 확보되면 가능하죠. 이건 달달달 외워렸어요. 그래서 4번 바로 공업적이니까 3만 맞죠. 5번은 103쪽에 있는 건데 도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구역 증시 공람기간 끝난 후 공시를 반드시 개시해서 주민 의견 듣게 됩니다. 공시를 반드시 개시해야 되는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다.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55번 이것은 110쪽부터 111쪽까지 있는 내용으로서 도시발조업은 꼭 함께 나오죠. 틀린 거 4번이 틀렸네요. 너무 쉽죠. 도시발조업의 조합은 누구만 되는가? 도시발교 안에 토지 소유만 되죠. 그래서 뒤에 건축물 숫자 그 지상권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토지 소유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비법상 재개발사업자업 있잖아요. 정비법상 재개발사업자업은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그 지상권자 다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도시발법상 도시발조합은 누구만 낸다? 도시발 안에 있는 토지 소유만 낸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은 X다. 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통과. 56번 이것은 112페이지 있는데 도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다. 틀린 거 5번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112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112페이지.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하는 경우 그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지정권자일 때 국장은 자기가 작성해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라든가 인가 신청 들어와서 인가를 내주고자 하는 그런 지정권자라면 미리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되냐면은 거기 시도사, 대도시장 그래야 하는데 틀렸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말 줘버리고 그였다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그래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듣고 그래 틀렸고 그 다음에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미리 국장과 협의한다 틀렸어요.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한다 줘버리고 그랬다가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되죠. 시장,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자 56번에 2번 지문은 아주 중요하다 아실걸.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꼭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지구단위계. 그 다음에 57번 이것은 116쪽부터 117쪽까지 있는 건데 원형지 공급개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네요. 원형지 공급면적은 전체 도시발구역 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허용한가? 3분의 1. 이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3분의 1. 자 그리고 2번 이 원형지를 공급받았던 개발자인 국가하고 지자체는 바로 원형지 사자마자 즉각 매각을 할 수 있죠. 이 두 명을 빼고는 10년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는 즉각 매각이 가능하다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58번 이것은 120쪽에 있는 건데 도시활법상
환지계획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그따 줄 것이고, 환지계획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그따 줄 것이고, 1번부터 4번까지 딱 묶어서 그건 달달달. 그리고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전층의 환지설계 하나,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둘,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도명세, 넷째 채비지 보류명세. 이건 필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5번은요 아닙니다. 필수 포함 내용이 아니죠.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줄까요?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줄 것이고, 임의적임 그렇게 써. 임의적 절차임 그렇게 써. 임의적 절차. 무슨 절차다고요? 임의적 절차. 그래, 환지 예정지 지정은 시행자가 꼭 해줄 필요 없고, 하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은 환지계획 작성했다가 들어갈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산금 결정도 바로 언제 하느냐? 청산금 결정했다 줄까 봐요. 청산금 결정은 밑에 딱 사업 완료 후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함. 사업 완료 후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함.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함.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한다.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한다. 됐나요? 그래서 청산금 결정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A한테 증환지 처분한다, B한테 감환지 처분한다. 그럴 때 너 얼마 받아간다, 얼마 너 그거 내놔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환지계획에는 청산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은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 59번, 이것은 145쪽에 있는 건데 정비사업 정의 틀린 거.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올해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전면 개정돼 가지고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세 가지 이름을 꼭 아실 거. 정비사업 세 가지 이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시고 그 사업의 의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짝짝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5번이 틀렸죠. 아마 다 맞았을까요?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이 뭐하고 양호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열악을 지워버려. 열악을 지우시고 양호. 그리고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이죠. 그래서 단독을 지워버려.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밀집한, 노불량증을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야 되죠. 이거 아마 다 맞췄을걸. 재건축사업은 중요해요. 정비기반서는 양호하나 바로 노불량증을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노불량화된 공동택을 싹 철거하고 다시 재건하는 사업이 재건사업이죠. 나머지는 다 읽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0번. 60번은 154쪽부터 155쪽에 있는 건데 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관한 사입니다. 틀린 거. 자, 먼저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자기가 정했던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동 소유자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바로 임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또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도 직권으로 해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3번 틀렸다 나왔는데 지정권자는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얼마의 그 이상이 풀어달라고 요청서 들어오면 풀어줄 수 있냐? 30%. 그래서 20이 틀렸어. 20이 아니라 30으로 수정. 30% 이상이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해제를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4번 특히 주의.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달동냈다 딱 지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계획항목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시행자인 시장공사 등이 들어가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시설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을 10년이 지날까지 하지 않고 방치해버렸어.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3분의 2상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해제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수치알았어요. 10년 경과할 때까지 바로 그 사업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토지동호 소유자 3분 이상 동호서 들어가서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해지를 해줄 수 있다. 이 수치 두 가지를 받으시고 5번은 꼭 받으셔야 돼요.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이와 같이 정비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정비구역 등이 해지됐다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화하는 동그라미 화하는 된 것으로 본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화하는 거 봅니다. 61번 이것은 162쪽에 있는 시행방법인데 꼭 시험에 나오죠.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거 바로 먼저 5번이 틀렸죠. 왜 틀렸는가. 5번은 재건축사업 시행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뭔만 되냐.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그리고 오피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고 환지 방법 안 돼요. 혼용 방법 안 돼요. 그래서 줄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까지만 딱 줄 것이고 방법만 허용된다. 만자 써버려. 이것만 허용. 다른 거 절대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방법 5개 있고 재개발 사업은 2개 있죠. 3번 보면 재개발 사업은 환하고 관이 다 됐죠. 자, 그리고 무슨 사업은 혼용 방법이 될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중요한데. 자, 넘어가고 62번 정비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자, 2번이 틀렸다 이건데요. 왜 틀렸는가? 2번은 175페이지 있는데 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할 때 원래 재개발 사업에다 줄 거 봐요. 재개발 사업에다 줄 것이고 시행자는 조합 또는 토지동호 소유자죠. 원래 그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동호 소유자가 조합을 내세워서 시행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사업장에 토지동호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합이라든가 토지동호 소유자에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터져가지고 바로 그 사업장에 시장 군수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하나 찍어서 보냅니다. 이 자를 지정개발자를 하죠. 지정개발자. 뭐란다? 지정개발자. 이 지정개발자가 나 사업하랍니다라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시장 군수한테 신청하게 됐다. 그때 야 너 사업하다 부담하면 머리 아프니까 너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돈 걸고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이걸 사업비 H라고 그래요. 사업비를 몇 번까지 H가 할 수 있냐? 20번까지. 알았어요. 알겠죠? 몇 번까지요? 20. 그러면 그 사업비가 100억이었다. 100억에 20번 만만치 않죠. 20억을 걸겠다. 걸고 사업 시행 인가 내줬어. 사업 들어갔어. 끝났어. 그러면 이 지정개발자가 사업 다 끝내고 나서 청산까지 해서 청산업 직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이 H된 20억은 바로 즉시 환급해서 줍니다. 반해준다. 언제 반해주냐? 청산업 직업이 완료될 때 이 지금은 반환 조치해서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2번 틀렸다. 30이 아니라 20. 이 수치 엄청 잘 나와요. 30으로. 꼭 알아주시고 1번 좀 봅시다. 1번. 이것은 162쪽에 있는데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바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까지 건설 공급을 허용하잖아요. 이때 오피스는 재건축 사업할 때 무슨 용도적에서 할 때만 허용되고 오피스 면적은 얼마까지만 가능하냐 이걸 봐주십시오. 준 주거자하고 상업적에서 할 때만 허용한다 이거. 재건축할 때만. 그리고 연면적 합계. 오피스들이 차지하는 연면적 합계는 재건축 사업자 탄생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 이하까지 허용한다. 30% 이하. 수치 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3번, 2번에 신설됐으니까 3번 좀 받으세요. 우리 기본세도 없으니까 최근에 도입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질문화 시켰으니까 이 정비 예정기라든가 정비구에서는 여가 지금 정비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예정구역이다. 아직 정식으로 정비를 하지 않지만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 만들 때에 정비구로 정할 예정인 구역인 장소로서 이미 그 나름대로 확정이 됐다.
이걸 정비 예정이라 하죠. 이런 정비 예정되어 있는 땅에서 또 정시로 그 장소에 따라 정비로 지정된 땅에서 지역 주택자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무슨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비사업조합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좀 보세요. 정비구역 등이 해지되어 버렸어. 이 지정권자께서 직권으로 해지사유 해당해가지고 해지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추진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 아니면 조합이 이미 설립 인가까지 받아가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 조합이라든가 추진한 조정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래요. 이 정비구역 등이 해지되면 추진회의 구성 승인은 취소된 걸로 간주합니다. 또 조합설 인가도 취소된 걸로 간주돼요. 그래서 추진회도 해산, 조합도 해산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얘네들 운영 경비가 있을 건데 사무실 임대료 같은 거, 위원장, 조합장 월급 같은 거 줬을 거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용을 매몰 비용을 합니다만은 이 비용 일부를 시도 조례로 바로 정함에 따라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알겠나요?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할 때 체크해. 좀 돈 좀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동안 돈 뭐 운영 경비가 한 5억 나왔다 그러면 일부를 좀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도 이번에 좀 봐두셔야 되겠는데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정비구역 등의 해지 고시됐다. 그때 추진회 구성 승인은 취소해본다. 조합설 민가도 취소된 거 본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것도 받아요. 취소된 걸로 간주. 그래서 이제 해산돼. 조합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추진회도 없어집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지돼서 그래요. 63번. 이것은 164쪽에 이하에 있죠. 172쪽까지. 정비사업조합 꼭 한 문제 나오는데 틀린 거. 2번이 틀렸네요. 너무 쉽네. 근데 이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에 뭐까지 끝내야 조합원 성립되는 거? 등기. 그래서 자 수정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그 말 줘버리고 후에 인가를 받은 후에 등기 없이도 성립된다 할 때 없이도 지워버리고 있어야만 하여야만 등기 하여야만 성립한다. 중에 등기를 하지 않고는 정비사업조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시험에 꼭 나오니까 수치 외워두세요. 재개발사업 추진회가 바로 조합설 민가 신청할 때 얼마의 돈에서 들어가야 되냐? 토지동소자 4.3 및 토지면적의 2.1 2분의 1 4.3.1 동에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4번 재건축사업 추진회가 조합설 민가 신청서 들고 시정군수 등한테 갈 때는 얼마의 동에서 들어가야 되냐? 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자 한다. 그럴 때는 그 단지 안에 있는 공동택 각 동별 구분소자의 가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수장한테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5번 정비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조합 임원이냐?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말하죠. 정비사업조합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64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정비법상 내용이 다 옳은 거. 1번 시정수 등이 지정개발자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사업시설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의 추진회 구성 승인이 취소본다? 조합설 민가가 취소한 본다? 아닙니다. 고시 1회가 아니라 고시일에 할 때 고시르 다음날. 그래서 1번 틀렸고 고시르 다음날에 추진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거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번 맞고 2번에서 알아둘 것은 바로 이 사업시행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테크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비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공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시행자가 시장공수 되면 적타, 저와 같은 시행자면 신청을 통해서 해주고 소유권 이전공시가 있는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까 다른 게 읽지 못한다는 거 맞고요. 3번 왜 틀렸는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뭐가 있어야 그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 시하냐? 등기를 마친 때 틀렸어. 소유권 이등급 마친 때 그 말을 지워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자였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이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중요하고 4번은 주민 대표를 구성할 때 구성원 수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자릅니다. 그래서 30명 틀렸고 25명. 그 다음에 5번도 잘 나오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다 줄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장수 등이 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건축을 받을 때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군택채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한다 지워버리고 하지 아니한다.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기 때문에 군택채권을 매매한다 살 필요 없다. 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역시 5번은 쉬었다 하죠.